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답변서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저희 지역구기도 하고요. 저번에 한번 그 A-2BL 공공주택 사업과 관련해서는 또 도전 질문 한번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현동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그 전체 진행 규모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창원 그 현동지구 개발 사업은 우리 창원시 하포구의 그 마산 하포구, 현동과 우산동 일원의 이제 무주택 서민의 그 주거 안정과 주민들에게 그 편리한 생활을 제공하고자 개발공사와 함께 그 LH가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 규모가 98만 7,214 평방미터로 사업비가 3,426억 원을 투입해서 2005년 12월부터 2014년 5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사업이 안 된 공동택지가 하나 있습니다. 총 공동주택 용지가 7필 중에 6필지는 건립을 완료했고, 남아있는 한 개 공공택지가 개발공사 사업 용지인데,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과 연계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2,630평방미터의 전용 면적 60평방미터 이하로 총 사업이 2,164억 원을 투입해서 분양 350세대, 10년 임대 809세대를 해서 총 1,159세대를 24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작년 20년 5월 달에 제출 자료를 하나 받았고요. 이번에 또 자료를 비교를 해보니까 대지 면적이나 사업 규모에 있어서 대지 면적은 차이가 없는데 사업 규모가 조금 축소가 됐죠. 예, 세대 수가 조금 약간 한 40세대 그죠? 그다음에 이런 면적도 조금 줄였죠. 예, 그렇습니다. 세대 수가 바뀌면 우리가 좀 사업비가 근데 1,507억 원에서 2,164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500억 이상이. 어떻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알지를 못하는데 사업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제 사업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 같으면 어쨌든 이자율 때문에 오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항상 누누이 얘기하는 게 적자다 얘기를 하시면서 사업비가 또 이렇게 500억 이상 올랐다는 게 설명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 처음에 추정했던 사업비하고 실제로 이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시기에 따라서 좀 사업비가 변경이 된 걸로. 오늘 질문 드리고자 하는 내용 이게 주가 아니니까 이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가 어떻게 증가가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자료 좀 주시고요. 두 번째 문제도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현동지구 조성 이후에 주민들 민원 사항이라든지 주거지 환경 개선등에 관한 처리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현재 요구되는 개선 방안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현동 지구 조성 이후에 주민들이 민원 사항은 크게 이제 고등학교 부지, 이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빨리 사업을 해서, 고등학교 부지는 빨리 사업을 해주라는 쪽이 있었고요. 그 다음 공공청사도 그렇고, 그 다음 아파트 부지에 대해서 또 빨리 활용 계획을 수립해서 빨리 사업을 해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 부지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부지나 공공청사 부지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교육청이라든지 또 창원시, 그다음 창원시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도서관 사업소에 대해서 이런 부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마땅한 대안은 지금 나오지 않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학교 용지에 대해서 지금 수요가 아직 미확정됐고, 그다음
지속적으로 그 미확정된 사항으로 있어서 그다음 다른 학교를 옮겨할 그런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그 계획이 없다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8번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저게 이제 마산 현동 토지 이용 계획도입니다. 국장님, 저 우리 현동 지구 개발되고 몇 세대가 들어갔습니까? 전체. 이번에 얘기하는 1100세대까지 포함해서. 대략 말씀하십시오. 대략 정확하게 제가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5000세대 이상 되죠? 예. 대략 5000세대 이상이라고 잡겠습니다. 5000세대면 인구수를 해서 얼마쯤 됩니까? 15,000명에서 2인 가구로 잡아도 10,000명이고, 그죠? 예. 만에서 15,000명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그죠? 자, 그런데 그만큼 인구가 10,000명이 늘어난다 했을 때, 실제로 여러 가지 인프라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전에, 아까 이제 남은 부지 이전에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지역구에 있으면서 많은 민원을 받았던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로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그린벨트 지역을 쭉 둘러싸가지고 가운데 주택을 조성하고 상가를 만들다 보니 뒤에 산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길이 막혀가지고 사실은 집이 지역에다가 뭐 어쨌든 땅값이 올랐다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이제 자그맣게 텃밭이나 밭을 운영을 하려고 하더라도 도로가 없어서 힘들다는 민원이 초기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처음 다 개별적으로 해결을 했어요. 또 하나, 세대에 밀집하게 개발을 하려다 보니까 도로가 2차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럼 2차선 요새 같은 경우에 상가나 여러 가지 주택지 중간에 이렇게 큰 도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되어 있으면 전부 다 교행을 하다 보면 힘들죠. 전부 다 개구리 주차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도도 점하죠. 상당히 개발은 한다고 했는데 지금 2020년대 개발한 택지 자체가 인접한 택지 자체가 저렇게 개발했다는 거는 사실은 상당히 그 주민들의 이해나 내지는 주거 환경에 배려가 없었다라는 좀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향후 어차피 지금은 진행된 부분이고 향후 우리 도에서 영남개발공사나 어쨌든 이런 사업들을 해나갈 때 충분히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들 좀 배려해서 진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예, 그런 부분은 그 지금 보면은 이제 차량이 많이 늘다 보니까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게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좀 공급을 많이 해야 될 필요도 있는데 또 저기도 주차장을 그 일부 이제 그 공공청사용지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긴 합니다만 주차장이 좀 부족하고 그다음 그 일반 그 주민들이 진입할 수 있는 그쪽 개인 그 농지라든지 이런 쪽에 갈 수 있는 그 부분은 충분히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그 도로 부분도 조금 이 가능하면은 조금 넓게 해서 그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게 그 전체적으로 이제 민간이라든지 개발공사라든지 LH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투자비에 대한 그 횟수라든지 이런 걸 많이 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그 아쉬움이 남는 그런 사업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좀 고려를 해서 그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듯이 경남개발공사나 LH 같은 경우가 실제로 사업을 할 때 이런 문제는 더 배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실제로 뭐 민간업체에서 하는 신마산 일대 뭐 그런 부분은 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개발공사나 LH 같은 경우는 보다 공공성을 갖고 있고 공익을 위한 어쨌든 또 도민들을 위한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도시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개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작부터 지금 이제 거의 뭐 완공 단계에 있기 때문에 따로 뭐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만 공영 주차장 하나 제대로 형성이 안 되는 상태에서 실제로 저런 단지를 만들어서 개발했다는 거는 사실 길거리에 그냥 주차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걸 생각해서 안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상당히 좀 한계가 있는 도시계획이겠다 판단이 좀 되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초기부터 했더라면 제가 좀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미 진행되고 있는 다른 어떤 개발 사업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차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사실은 이제 그 남아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주민센터 앞에 부지. 다행히 지금 어쨌든 주민들이
주차장이 부족한데 주민들에게 쓸 수 있도록 개발공사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편의를 지금 도모해 주시는 바람에 많은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그 자체가 자갈에다가 여러 가지 포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차량 파손이나 아니면 먼지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인근 상가에서도 상당히 내색은 안 하지만 상당히 불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혹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어쨌든 뭐 편의를 봐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답변 한번 해주시죠. 예, 그 부분은 지금 창원시가 그 부지에 대해서 임대를 해가지고 자갈을 포설해서 이제 임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공사에서 직접적으로 좀 뭐 그런 걸 하기는 힘들고 창원시가 다시 이제 그 기간을 좀 연장을 하면서 분양되기 전까지 그렇게 한다면은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들어올 그가 부지가 공공부지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파출소나 소방서나 이런 그 기관들이 들어오게 돼 있는 부지인데 지금 당장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쪽에 뭐 금방 말씀하신 파출소나 경찰서, 그다음 우체국 이런 데 협의를 했을 적에 실제적으로 우체국은 이미 들어왔고요. 우체국은 이미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지금 당장 계획이 없다면 조금 더 주민들 편의를 해서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또 하나는 그 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그죠? 학교 부지 남아있죠? 예, 고등학교 부지가 한 개 남아있습니다. 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교육청에서도 아직 계획이 없는 걸로 답변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뭐 정해진 기간은 없는 건가요? 무작정 교육청에서 학교를 짓겠다 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가 있다면 변경이 가능한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만, 이제 지역이 어느 정도 그 아파트 마지막 그 단지가 개발되고 하면은 저 지역에 이제 입주 인구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그 다음 거기에 학교 수요라든지 이런 게 이제 어느 정도 전체적인 배분 계획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게 필요한지 안 한지 좀 더 그걸 하고, 창원시가 저 부지에 대해서 또 어떻게 좀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그런 걸 좀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 부지가 또 중요하게 창원시에서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동이 아까 말씀드렸던 1만 명 이상 인구가 늘었고 그 일대 가포 지금 택지 조성이 되고 있고요. 지금 입주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마산 일대 바로 인접한 5분 10분 거리에 있는 신마산에도 최근에 그 미분양 때문에 골치가 아팠던 아파트가 다 입주가 다 됐습니다. 늘어난 게 만 세대 이상이 된다고요. 전체로. 그러면은 2만 3만 명 이상이 지금 어쨌든 그 주변에 일대에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의 필요성이라든지 또는 주민들의 어떤 편의를 위한 여러 가지 수요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교육청과의 어떤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협조가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개발공사에서도 이제 부지를 빨리 처리를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왔고 해서 이 부분 창원시하고 또 교육청하고 같이 해서 최대한 좋은 대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민들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도서관, 그 다음에 보건소, 지금 인구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실제로 기존의 어떤 체계로는 수령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적극적으로 교육청과 좀 우리 교육감이 지금 듣고 계시니까 아마 고민을 다시 해주실 텐데 교육감님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좀 의논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좀 경남개발공사에 고민 대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길게 끄지 마시고요. 바로 좀 적극적인 협의체를 좀 구성을 하셔서 된다 안 된다 되면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모색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미 수차례 마창대교 요금 인하 문제는 도정 질문 5분 발언을 통해서 제기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지금 지역민들의 불만이 좀 높아지고 있고요. 서명운동까지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해결 방안은 재정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요금을 인하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인데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마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지사님 답변을 좀 듣고자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지사님 반갑습니다. 제가 시간 맞춘다고 상당히 애썼습니다. 지금 벌써 이제 마창대교와 관련해서 2017년
협약이 아마 변경된 바가 있습니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신지 이런 입장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2차 변경 협약을, 2차 용역을 지금 실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핵심 내용이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창대교는 우리 지역 주민들, 특히 동부 지역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용료가 전국적으로 대단히 높은 편에 속하는 그런 곳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근데 문제는 마창대교가 건설 당시에 민자 유치를 하면서 사업이 된 건데, 그 당시에는 뭐 한계는 있었다고 봅니다. 민자 사업이라고 하는 게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국제적인 그 투자회사들과의 협약을 맺으면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과도하게 이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시작이 됐었고요. 중간에 이제 그런 데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서 2017년에 변경 실시 협약을 맺었는데, 2017년에 맺은 변경 협약은 절반의 협약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MRG 방식에서 SCS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1,700억 가량의 재정은 절감했지만, 마창대교 민자 투자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마창대교에 들어가 있는 건설비를 부담하는 채무가 너무 비싼 이자를 무는 채무들이 비율이 높다는 겁니다. 다른 민자 사업에 비해서도 대단히 높은 편으로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을 2017년 협약 당시에 소위 이제 후순위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채무가 갚아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가장 뒤에 갚아도 되는 그런 채무인 경우에는 이자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후순위 채권의 비율을 조정을 못하고 오히려 그 부분이 이자율도 높고 비율도 높으면서 근본적으로 통행료를 인하할 수 있는 그런 대책에까지 이르지 못한, 그러니까 절반의 그 변경에 그친 협약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쭉 따져봤더니 이미 이제 오래전에 공사 시작돼서 여러 가지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공익 처분이라고 하는 그런 그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서 기재부와 협의를 해나가면서 추진을 했는데, 그 처분 자체가 그다지 실질적으로 효과가 높지 않은,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식의 애매한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더 어려워져 있는 상황,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재구조화가 가능한지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주변의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통행량을 늘리면, 그러면은 운영 수입을 보장하는 운영 수입을 보장해 줘야 되는 비용 자체가 줄어들게 되니까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아울러서 통행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있고요. 그것도 이도 저도 안 된다면 탄력요금제를 적용해서라도 도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되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재구조화 방안을 찾고, 그리고 통행량을 늘리고 주민들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차근차근 찾아가 보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는 국토부를 포함해서 경남도와 창원시 관계기관의 마창대교 요금 인하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을 해서 TF 활동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경남연구원의 용역 발주 이전에 이미 이제 정책 연구에 들어가 있고요. 본격적으로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용역을 이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어쨌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금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감사드리고요. 지금 문제는 그럼 재구조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사님?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다만 압박할 수 있는 네. 실효성 있는 방안은 현재까지는 여의치 않다. 네. 그래서 그러면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다양한 방안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절반의 이제 했다, 이렇게 절반만 성공했다라고 말씀하신 재구조화 17년 협약,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재구조화나 변경 협약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어쨌든. 예, 예.
뭡니까 그쪽 투자처에서 네. 동의하면 가능한데요. 네. 지금 이제 그쪽이 동의하려면 네. 자기들이 이제 손해를 보게 되는 네, 그렇죠. 사항인데 어떻게 동의하게 할 거냐에 문제가 있는 거죠. 네. 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서명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런 건 도움이 지사님께 힘을 좀 보태고 창원시에도 힘을 보태서 네. 우리 주민들이 좀 살자.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그 일대에 정말 주택이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주거 환경이 많이 또 변화된 상황 속에서 아까 그 말씀드렸다시피 현동, 가포, 월영동 네. 해서 지금 인구들이 많이 넘었고 심지어 창원 쪽으로 많이 그 직장에 있는 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용이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요금이 비싸니까 맞습니다. 최대한 예. 줄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요금을 인하하게 되면 통행량이 또 늘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런 부분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또 나온 게 아마 탄력 요금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탄력 요금제에 대한 지사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탄력 요금제는 재정 부담이 불가피한 방안이기 때문에 최후에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우선 의원님도 그런 입장이시겠지만 재정 부담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여러 가지 방안 중에 이 추진 과정에서 도민들의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실제로 통행량을 늘려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건 뭐 전문가 용역 과정에서 그런 방안들이 가능한지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역으로 그런 부분까지 검증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탄력 요금제가 되면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은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결국에는 아랫돌 빼서 윗돌 막듯이 그죠? 어차피 우리 주민들 재정 부담으로 돌아간다면 결국 그 탄력 요금제의 효율성이나 그런 부분들 따지고 볼 때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생각을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단지 주민들의 어떤 요구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시행하는 것보다 어쨌든 재정 부담을 최대한 줄이면서도 어쨌든 마창대교에 협조를 구해서 어쨌든 압박을 해서 그런 부분들의 수익 구조를 좀 낮출 수 있는 방안까지 힘을 좀 합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사님께서 그렇게 좀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도 주민들과 함께도 같이 좀 의견을 좀 나눠서 힘을 더 보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네. 주민들의 부담도 함께 낮추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